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순간이겠죠. 하지만 김하윤에게 결혼 준비는 달콤한 설렘보다는 쓰라린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분이 혼주석에 앉는 건 좀 민망하지 않니?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하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생 자신을 키워준 엄마 정미자를 그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동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엄마가 부끄럽다는 듯한 시댁의 태도에 하윤은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석진 자리에 쫓겨나듯 앉아야 했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웬 노신사와 함께 전세기를 타고 말이죠. 신부 측 혼주이신 정미자 여사님과 한정석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웨딩홀이 조용해진 그 순간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요. 평생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엄마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 정체를 알게 된 시댁의 당황한 표정들. 과연 하윤의 엄마 정미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을까요? 딸의 결혼식에서 펼쳐지는 반전의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김하윤은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설렘과 동시에 묵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가 늦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엄마 정미자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이태영과 만난 지 2년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그가 하윤의 소박한 일상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댁과의 첫 만남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서지숙은 하윤이 다니는 회사부터 살고 있는 동네, 심지어 엄마의 직업까지 하나하나 캐묻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그때 서지숙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계심이 배어 있었어요. 네,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윤이 답했을 때 서지숙은 아, 그러시구나 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하윤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과 엄마가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태영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하윤이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도 만나보시면 금방 좋아하실 거예요 라며 낙관적인 말만 했어요.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 정미자를 바라봤습니다. 6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하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난하지만 품위는 잃지 말자고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윤도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예의 바른 말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미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되는 건데 당당하게 하면 되지.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하윤은 엄마의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윤은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주도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하윤과 엄마는 마치 구경꾼처럼 소외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서지숙은 하윤 앞에서는 상냥한 척하지만 정미자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어느 날 하윤은 엄마 방 청소를 도와주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을 발견했습니다. 황변된 신문지에는 한우그룹 창업주 한정석 회장의 외동딸 정미자, 30년 전 가족과 절연 후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분명히 엄마였습니다. 하윤은 손이 떨렸어요. 한우그룹이라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아닌가요? 그런데 엄마가 그 집 딸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네 미용실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엄마가 재벌가 출신이라니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정미자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을 하윤 손에서 빼앗아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냥 옛날 일이야. 이미 끝난 이야기고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하윤이 말을 이어가려 했을 때 정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윤아, 나는 그냥 내 엄마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하윤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한정석 회장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30년 전 외동딸과의 갈등으로 인한 절연설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미자는 아버지가 정해준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정말 한우그룹 상속녀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시댁에서 자신들을 무시하는 이유도, 엄마가 항상 품위를 강조하시는 이유도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하윤은 시댁에서 주최하는 리허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웨딩홀에서 진행된 이 자리에서 서지숙은 결혼식 당일 진행 순서를 하나하나 점검하더니 갑자기 하윤을 불러 세웠어요. 하윤아, 어머니와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서지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혼주석 배치에 대해서 말이야. 우리 쪽 하객들이 많다 보니까 하윤이 어머니께는 별도 좌석을 준비했단다. 하윤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별도 좌석이요? 엄마는 혼주신데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물론 혼주시지. 하지만 우리 집안 어른들이 많이 오시거든. 격식이라는 게 있잖니? 그 순간 하윤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사실상 엄마를 혼주 대접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이태영은 옆에서 어머니, 그건 좀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서지숙의 차가운 시선에 말을 멈췄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분이 혼주석에 앉는 건 좀 민망하지 않니? 서지숙의 말에 하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이것이 시댁의 본심이었구나. 엄마의 직업을, 엄마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거였어요. 하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윤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하려 했을 때 서지숙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결혼식장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하윤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끙끙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미자는 하윤의 침울한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네. 엄마 하윤은 몇 번이나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시댁에서 별도 자석을 준비했다는 것, 사실상 혼주 대접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는 것, 그리고 엄마의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것까지요. 정미자는 하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래, 알았다고 말했어요. 하윤은 엄마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담담한 반응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 이런 대우 받고 못 살겠어요. 결혼 안 할래요. 그날 밤 정미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미자야, 내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고 있니? 아버지 한정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정미자는 당당했었어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는 못 살겠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과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딸이 받는 모욕을 지켜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윤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하윤은 밤새 온 듯 부순 눈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마, 정말 결혼 안 할래요.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아요. 하윤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니. 정미자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시댁이 어떻든 태영이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 집 며느리가 돼요? 차라리 혼자 살겠어요. 정미자는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정미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하지 마. 정미자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하윤은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자는 조용히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하윤에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저녁엔 들어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윤은 엄마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를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정미자가 향한 곳은 버스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이었어요. 30년 만에 정미자는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정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미자예요.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온 것은 83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자야, 정말 너니? 한정석 회장은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비서실에서는 회장이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겠다고 하자 당황했지만
한정석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자야, 어디 있니? 지금 당장 만나자. 한정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 딸 결혼식이에요. 전화를 통해 정미자는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줬습니다. 하윤이라는 딸이 있다는 것, 그 아이가 결혼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시댁에서 받는 모욕에 대해서요. 한정석은 손녀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내 딸을, 내 손녀를 그렇게 대한다고? 한정석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위엄이 배어 있었어요. 미자야, 너는 지금 어디 있니? 공항이에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고 있어요. 정미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 그리고 딸을 위해 과거를 드러낸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한정석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전용기를 준비해. 그리고 내가 직접 공항에 나간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라고 물었지만 한정석은 가족 일이다라고 간단히 답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아버지와 딸. 한정석은 머리가 휘어진 딸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미자 역시 훨씬 늙어 보이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버지,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전히 내 딸이야. 한정석은 정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손녀 결혼식에 가자. 할아버지가 나서야겠구나. 전용기 안에서 정미자는 하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줬어요.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이인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요. 한정석은 사진을 보며 정말 예쁘네. 너를 닮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타나면 시댁에서 놀라지 않을까요? 정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한정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지. 내 손녀를 무시한 대가를 치러야 해. 비행기가 하윤이 있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한정석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정미자도 단정한 드레스로 갈아입었어요. 준비됐니? 한정석이 물었을 때 정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하윤은 눈이 부어서 화장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엄마 정미자는 어젯밤 늦게 들어왔는데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말만 남기고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윤은 엄마가 무슨 준비를 했는지 궁금했지만 결혼식 준비로 바빠서 물어볼 틈이 없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한 하윤은 시댁 식구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서지숙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엄마를 찾아보니 정말로 구석진 자리에 마련된 별도 좌석이 있었어요. 엄마, 저기 앉으시라고 하네요. 하윤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정미자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다. 어디 앉든 상관없어 하지만 하윤은 괜찮지 않았어요. 자신의 결혼식에서 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영의 친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는데 혼주 소개 순서에서는 신랑 측 혼주 이철수, 서지숙 부부만 소개였어요. 신부 측 혼주 소개는 아예 생략된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순간 정말로 울고 싶었어요. 시댁 하객들은
모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의사, 변호사 등등. 그들은 정미자가 앉은 구석진 자리를 힐끗힐끗 보며 수군댔어요. 신부 어머니가 저분인가? 미용실 하신다던데 그런 시선들이 하윤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태영은 하윤의 표정을 보고 미안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결혼식을 중단할 수도 없었어요. 하윤아, 미안해. 어머니께 나중에 따로 사과드릴게라고 귓속말했지만 하윤은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서지숙은 혼주석에 앉아 마치 자신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고 모든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정미자는 조용히 앉아서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미자의 표정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하윤은 엄마의 그런 모습이 궁금했지만 지금은 결혼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웨딩홀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웨딩홀 직원들 사이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로비 쪽에서 VIP 손님이 도착하셨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하객이 도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웨딩홀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와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노신사의 기품 있는 모습과 여성의 단정한 자태에 하객들은 순간 숨을 죽였어요. 특히 여성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신부석 구석에 앉아있던 정미자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사회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중요한 분이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윤은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언제 없어진 거죠? 한정석과 정미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자 웨딩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정석의 위험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분이 누구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미자의 변신에도 놀랐습니다. 아까까지 구석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던 그 여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거든요. 서지숙은 순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하지만 곧 한정석의 얼굴을 본 순간 서지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텔레비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한우그룹 명예회장 한정석 말이에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신부 측 혼주이신 정미자 여사님과 한정석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 순간 웨딩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한정석? 한우그룹의 그 한정석?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윤은 달려가서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라니 한정석은 손녀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이구나. 정말 예쁘네. 할아버지가 늦었지? 한정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시댁을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어요. 서지숙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정미자가 한우그룹 창업주의 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윤이 그 손녀라는 것도요. 서지숙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정석은 서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주석에 앉아 계시는 분이 서지숙 여사님이시죠? 우리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한정석의 차가운 시선을 받은 서지숙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리바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한우그룹 창업주의 딸이라니, 게다가 그 아버지가 직접 나타났다니요. 서지숙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저희가 몰라서 서지숙이 더듬거리며 말하려 했을 때 한정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상대방의 배경을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웨딩홀 안의 하객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한우그룹 명예회장이 직접 나타나서 사돈댁과 대립하는 장면이라니 평생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특히 시댁 하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미자는 하윤의 손을 잡고 진짜 혼주석으로 걸어갔어요. 지숙 씨,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제가 앉을 자리거든요. 정미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당당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지숙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거든요. 정미자가 혼주석에 앉자 한정석도 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이제야 진짜 혼주의 모습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엄마의 변신을 보며 놀라면서도 뿌듯했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참고 살아온 엄마가 드디어 당당한 모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엄마, 이제야 진짜 결혼식 같네요. 이태영은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며 하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 하지만 하윤은 이미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였으니까요. 한정석은 하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신부 하윤이의 외할아버지 한정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네요. 결혼식은 다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하윤은 정말로 당당한 신부가 되었고 정미자도 진정한 혼주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댁 하객들은 한정석과 정미자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섰고 아까까지의 무시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정석은 서지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딸과 손녀를 잘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된 이상 서로 존중하며 지내야죠. 서지숙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하윤은 엄마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정미자는 딸을 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자. 우리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윤의 결혼식은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